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구 비폭력의 힘.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도 성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가르치려고 노력한 거룩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가능한 한 그 가르침들 가운데 많은 것을 실천하려고 애써왔다.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경우 사람들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자신들이 미약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가르침들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했다. 과거의 인도인은 무기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무기를 지니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기를 지니고 다녔다. 브라민들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 인도는 비폭력을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무기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다. 무기를 지니는 것을 단 한 계급 사람들에게만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비폭력 이념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비폭력은 무력을 통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잔존했으며 그래서 비폭력은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영국인들이 왔을 때 그들은 인도를 무장해제시켰다. 이전에 그 어떤 통치자도 하지 못했던 과감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그 어떤 통치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고 일단 인민을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외부에서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전투의 책임은 왕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전 국민을 모두 무장해제시켰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적을 위해서도 허락 없이는 무기를 지닐 수 없었다. 이렇게 무장해제를 당했기에 인도는 이제 영원히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저항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을 두고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들이 무기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항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종노릇을 해야 할 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영원히 종로로 남아있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간디 선생이 왔다. 만일 간디 선생이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어떤 인물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간디 선생이 받았던 교육과 양육 그리고 그를 만들어낸 환경이 필연적으로 그를 간디 선생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간디 선생은 구자라트 문화의 결실이었다. 그는 구자라트의 고행의 산물이었다. 간디 선생이 구자라트에서 자랐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었다. 구자라트의 풍토가 바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구자라트 사람들의 생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은 비폭력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 선생은 구자라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구자라트의 전체 주민이 육식을 삼가왔다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육식을 삼가자는 운동을 벌였었다. 그런 생활은 수천 년간 지속되었다. 그들은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실천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인도에서는 물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육식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육식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에서 채식주의자들은 높임을 받아왔다. 이런 위대한 실험은 인도에서만 있었던 독특한 것이다. 그리고 전 인도를 통틀어 구자라트가 유일하게 전 주민이 완벽하게 육식을 포기한 지역이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간디 선생과 같은 인물을 그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구자라트의 아힘사이며 또한 세계의 고통이 어떤 특수한 종류의 저항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려 한 것도 바로 이 구자라트의 아힘사다. 나는 비무장 저항이 진화되어야 할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었으며 간디 선생은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왔다고 확신한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수백만의 사람이 그를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상황이 달랐다면 그는 기껏해야 나 같은 사람 몇몇을 추종자로 얻었을 것이다. 사실은 온 나라가 그 이념을 받아들였으며 이 이념은 또한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실현되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영국인들이 인도를 무장해제시킨 결과였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간디 선생의 목소리는 대중을 파고드는 힘을 얻게 되었다. 영국인들은 인도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지배력은 강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간디 선생이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적대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생각이다. 비적대감과 저항을 결합한 것이다. 간디 선생은 영국인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무력화할 한 가지 기술을 고안을 했다. 행정 운영을 위해서 영국인들은 수천 명의 협력자와 수많은 순종적인 인민의 협력을 필요로 했는데 그가 고안한 기술은 바로 이 협력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만일 이것이 달성될 수만 있다면 영국인들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견딜 것이고 결코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기술이다. 어떤 사람이 악마에게 사로잡혔다. 악마는 그를 노예처럼 일하도록 만들었다. 그에게는 휴식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다. 만일 그가 불평을 하면 악마는 그를 잡아먹겠다고 협박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다. 나는 일하지 않겠다. 나를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고 떠나라. 그러나 악마는 그를 잡아먹지 않았다. 그를 잡아먹고 나면 누가 악마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 일로 그는 더욱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네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일하지 않겠다. 그 악마는 이 제안 역시 받아들였다. 도덕이란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며 그 용기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트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적대자가 잘못하는 일에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아임사가 있다. 아힘사는 비겁하게 집안에 들어앉아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겠다. 이것이 비폭력의 힘이며 어린 아이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악마와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비폭력으로 싸우는 사람은 죽음이 결국은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은 정해진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아임사의 힘이 일깨워질 때 원자폭탄이라도 그것을 이길 수는 없다. 바로 이것이 간디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술이다. 사실상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옛 현인들이 발견했던 것이다. 다만 간디 선생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살려놓았을 뿐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임사는 우리가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위대한 힘을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치 세계에서 아힘사의 힘을 입증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에서도 우리의 자치가 정말로 온전히 비폭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자치를 얻게 된 데에는 세계의 상황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비폭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용감한 자들의 비폭력을 실천하지 못했다. 간디 선생은 우리에게 용감한 자의 비폭력을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우리가 보여주었던 비폭력은 약자의 비폭력이었다. 우리가 보여주었던 저항은 간디 선생이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저항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 선생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벌였던 싸움은 비폭력이 두서없이 표출된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아기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비폭력의 모양새를 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치를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자치가 비폭력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임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다. 우리는 비폭력의 모습을 언뜻 보기만 했을 뿐 비폭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꽃을 피우지는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폭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간디 선생이 떠나고 없는 지금도 우리 역시 그런 입장에 이르러 있다. 이미 고대의 종교들에서도 이런 생각은 암시되었다.
고대의 종교들은 모두 비폭력을 권했으나 그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일이었다.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 없이는 사회를 영위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일요일마다 경건하게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한 주간의 나머지 6일 동안은 내내 파괴의 무기들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착한 사람들은 미래의 사회에서는 비폭력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현재의 사회 상황에서는 폭력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간디 선생의 가르침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뒷전으로 밀어내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된 까닭은 방법의 순수성이라는 이념이 아직 필요한 수준만큼 사회적 정신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간디 선생의 제자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다수는 아직도 틸락의 제자라고 종종 말한다. 로카 마냐는 기타 라하시아에서 비폭력에 대하여 존엄한 위치를 부여했으나 나중에 그 책에서 자신은 비폭력이란 사생활에서만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적인 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공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틸락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폭력과 타협하고 있다. 심지어 권총 클럽을 만들려는 사람도 그것을 간디 선생의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비겁한 사람처럼 도망치기보다는 용감하게 죽는 편이 더 낫다고 한 간디 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이야기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간디 선생의 주검은 델리에서 무장한 보초병들에 의해서 경호되고 있다. 비폭력 신봉자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웃어넘기면서 간디 선생이 다른 곳을 제쳐두고 델리에서 죽기로 선택했던 것은 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델리에서의 일들은 델리의 전통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 보초병들은 존경의 표시로 자신들의 무기를 땅에 내려놓는다. 상징적으로 우리는 폭력이 여기서는 비폭력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비폭력을 완전하게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렇지 않고 비폭력이 온전하게 실현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간디 선생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간디 선생은 우리에게 비폭력이 사생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비폭력은 사생활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생활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종교들이 비폭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간디 선생의 가르침만 못한가? 자이나 교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생활에서 비폭력을 수행한다. 그들은 생명이 있는 어떤 것도 해치지 않으려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또한 육식에 반대한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군대의 필요성만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군인들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가 타협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교가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종교란 종교를 죽이는 어떤 것이어야 하며 편리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종교를 위하여 불편함을 참고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간디의 추종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간디 선생의 활동에 참여시켰다고 하더라도 득이 될 게 없었을 것이다. 간디 선생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의 정신은 아직도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를 명석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인도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폭력은 아직도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간디 선생과 수바스 보세가 다른 두 길을 대표하며 인도에서는 그 두 길이 모두 필요하고 그 둘을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물을 만들어내는데 수소와 산소가 필요하듯이 사람들은 간디 선생의 가르침이 수바스 보세의 가르침을 통합할 때 국가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국가를 운영하는 일 뒤에는 이 두 가르침이 있다는 환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세계는 비폭력의 방향으로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평범한 폭력의 도구들이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래서 폭력이 양성되었다. 폭력은 다소 이득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소 손실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로 상황은 달라졌다.
인류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멸망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던져준 과제다. 전적인 폭력과 전적인 비폭력이 모두 우리에게 손을 뻗고 있다. 나는 인류가 비폭력의 길을 선택할 것이며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신의 뜻이 아니라면 비폭력적인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은 지상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세계가 비폭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추모의 메시지들이 날아들었다. 그 메시지들 가운데 메가더 장군에게서 온 것이 있었다. 그의 메시지의 취지는 이런 것이었다. 언젠가는 세계가 간디 선생의 말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 메가더 장군은 핵 무기들로 야기된 새로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폭력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간디 선생이 가르친 아임사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답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아임사의 정신을 적용한다면 시민적 저항은 그 효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세계는 폭력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인류는 폭력에 지쳐 있으며 폭력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영역들에서 비폭력이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비폭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간디 선생의 지도하에서 비폭력을 통해 나라의 자유를 이미 얻었기에 우리의 다음 과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